그중에서 이제 남인수 전성기니까 남인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50년에 땅 터졌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터지자마자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김해성을 잡아갑니다. 이난영의 남편을 잡아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집어넣습니다. 왜? 이난영의 남편 김해성은 천재음악가예요. 이 사람이 외정 때임에도 불구하고 악단에서 스윙 재즈를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기가 편곡 다 해서.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고 나서 한국에 진주했던 미군들이 KPK 악단, 김해성 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 악단원 중에서 하나가 밀고를 해서 공산치하에서 잡혀갑니다. 미군에게 협조한 나쁜 놈이다 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연예인들이 피난을 못 간 연예인들이 붙들려서 서울의 명동 성당에 전부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박시준 선생이 남양주의 시골 농가로 피신해 있다가 궁금해서 나와봐요. 명동에 가봅니다. 갔는데 마침 명동 성당에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남인수가 어른거립니다. 이렇게 불러냈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나오게 되면 내 집으로 와라 하고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인민군이 덮쳐서 박시준 선생도 끌려갑니다. 왜? 남인수 선생이 이걸 뺏겼어요. 주소를. 그래가지고 같이 붙들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구입할 수복이 된 거예요. 그 틈에 둘이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이제 군대에서 군예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군예대를 조직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을 위문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 남인수 별명이 여인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인수. 그런데 군대 가 있을 때 하나가 더 붙어요. 돈인수. 돈에 그렇게 아주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대, 미군 부대니 뭐 이렇게 군대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군복 같은 거 불화가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이 독점을 다 해요. 그래서 시중에 팝니다. 남대문시장 이런데.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환도 후에 서울 시내 교통도 없을 때, 교통 수단이 별로 없을 때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극장을 겹치기 출연을 합니다. 그 돈에 그렇게 지독한데 6.25 9.28 딱 될 때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해성이 끌려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다 같이 끌려 나와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그때 이난영이 얼굴에 수칠 검정칠을 하고 골목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보면 또 붙들려 가니까 다 그 검정칠을 하고 봅니다. 거기서 이별이 끝입니다. 미아리 고개 넘어가서 폭격 맞아서 김해성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남죠. 그러니 그 많은 애들은 또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그 남편이 남긴 KPK 악단을 끌고 갑니다. 근데 혼자서 안 되죠. 남인수가 이제 그때부터 도와줍니다. 그래서 남인수, 이난영 둘이 전쟁 끝나고 나서 피폐하고 직업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고 불황자들 많을 때 그때 막걸리 한 잔이나 극장 구경 한번 하면은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게 낙일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 공연이 참 잘 될 때예요. 남인수가 도와줘서 두 사람이 간판에 붙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고 그래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옵니다. 몸이 자꾸 아프니까 계속 이어갈 수는 없죠. 이제 그때 남인수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나 뭐 히트들이 많이 나오죠. 그 현인은 현인대로 구세라 금수나 이런 히트곡들이 나옵니다. 자, 1954년에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히트를 안 했어요, 사실은. 훗날에 평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곡으로 추천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 가사를 쓴 분이 손로원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외국 이름이 들어간 가사가 참 많아요. 페르시아 왕자, 홍콩 아가씨,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 인도의 향불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전부 손노원 선생 가사예요.
노래 가사로 세계 일주를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중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생스러운 나라에 살면서 이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잖아요. 영화 보면 그 장면들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피난 가서 부산에서 뭘 했느냐 하면 그림의 재주가 있어서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 그런데 그 영주동 판자촌에 판잣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머니 초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그림을 하니까 색칠을 곱게 했었어요. 연분홍 치마에다가 뭐 노랑 저고리 이렇게. 근데 그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걸 못 잊어서 봄날은 간다 가사에 연분홍 치마에 봄바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 신장로길이 나오고 뭐 허무한 약속 이런 게 나오고 명곡이죠. 그게 1954년도에 발표가 돼서 히트를 하는데 백설이는 어떤 가수냐? 원래 이름이 김희숙인데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이철이라는 그 레코드 회사 사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942년에 OK 음악연구원, 음악무용연구원이라는 걸 냅니다. 2년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 학생들이 많아요. 거기 2기생입니다. 백설이가. 그리고 악극을 하는데 샛별 악극단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악극단의 배우, 액션 배우 황해를 만납니다. 황해는 유부남이에요. 근데 이 황해가 백설이한테 또 반했어요. 황해, 백설이 두 분은 이렇게 서 있으면 황해 선생은 백설이 선생의 귀밖에 안 돼요, 키가. 그렇게 작고 다부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단원이나 배우나 누구든지 건접을 못하게 합니다. 액션 배우기 때문에 눈 한 번 보라리면 아무도 못 와요. 그러니까는 데이트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백설이 씨가.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전영록을 낳고 전영록이 전보람이라는 또 가수를 낳고 그 집안도 그렇게 대대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 백설이 선생의 얘기까지 가고 해방까지 갔죠. 원래 대중가요 가요사는 대략 보면 1945년 해방 때까지를 주로 다룹니다. 그 이후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전 시간이 좀 있죠. 네.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60년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뒷얘기를 하면서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쓰기도 어렵고 얘기로 하기도 어렵지만 일단은 그 가는 데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로 넘어갑니다. 60년대로 넘어가면 60년대에 트로트의 여자 가수로 최고 가수는 최숙자, 황정자 이런 분들입니다. 황정자 씨는 50년대에 오동동 타령 처녀뱃사공, 최숙자 씨는 개나리 처녀, 그 다음에 그 눈물의 연평도 이런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부산에서 있는 작곡가가 서울로 와서 레코드 회사, 지구 레코드사에서 작곡을 하는데 영화 주제곡 한 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주제곡을 써서 최숙자 씨한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작곡가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야. 돈을 많이 달래. 그러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 회사의 전속 가수 중에서 남이 곡도 잘 안 주고 정말 아무 히트도 없고 인기도 없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또 얼굴도 별로 안 예뻐. 이미자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임신을 했어. 할 수 없이 거기에 맡깁니다.
그 1964년인데 그래서 녹음실에 녹음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배가 부른 가수 또 한 사람을 만나요. 현미 씨. 이봉조 씨랑 살면서 첫 아들 임신을 했을 때예요. 이봉조 씨 유부남이에요. 그런데 미8군에서 노래하고 무용하던 현미 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이미자 씨 밴드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거기서 정재은이라는 가수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부른 배를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현미 씨가 부른 노래가 네? 밤안개는 그 다음이고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이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가 동백아가씨. 이 영화가 딱 붙었어요. 명보극장에서 붙었는데 재미가 없어. 일주일 만에 망했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작곡가도 가수도 다 허무하게 됐는데 백영호 선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판을 들고 방송국을 뛰어댕깁니다. 막 뛰어댕기니까 방송국에서 조금씩 틀어줘. 그러더니 이 노래가 뜨는 거예요. 누가 주무셔? 그래서 이게 노래가 뜨니까 영화가 다시 붙어요. 을지로에 그 피카디리 극장, 파라마운트 극장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을지극장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을지극장에 붙어가지고 롱런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백아가씨는 신성일 엄영란이 주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황포도 때 최무룡의 최무룡 노래에서부터 여러 곡이 사운드 트랙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웠던 거예요, 작곡가는. 근데 결국은 노래가 뜨니까 영화가 다시 붙고 그리고 빅히트가 나오고 탑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이제 딸을 낳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뛰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이미자 씨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방송 프로듀서하고 다시 재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요.